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미국 어네스트 밀러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아빠 되게 좀 애기 때 읽어줬어. 그래서 그래. 1936년 스페인은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자들과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공화파로 나뉜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났고 점점 확대되어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5월 말 어느 토요일 오후, 소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숲속에서 한 사나이가 엎드린 채 망원경으로 계곡 아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조던이라는 그 사내는 미국인이지만 국가주의자들에게 맞서는 공화파 게릴라들을 돕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는 비물 임무를 띠고 온 것입니다. 조던은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안젤모 영감과 함께 폭파할 다리와 적의 경비 상태를 살피기 위해 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조던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지도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리는 보이지 않는군. 저쪽 골짜기에 걸려 있으니까. 보초도 보이지 않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니 저놈들이라고 별 수 있나. 어디서 쉬고 있겠지. 다음 초소는 어디 있죠? 다리 아래쪽에 있지. 거기도 대여섯 명쯤 있을걸?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그러세. 내가 가서 게릴라 대장 파블로를 소개하지. 지역의 게릴라들이 본부로 사용하는 동굴은 나무와 덤불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자 안젤모 영감은 파블로를 소개했습니다. 지역대장 파블로는 턱수염이 짙고 체격이 큰 사내였는데 대낮인데도 입술에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미국인이라더니 꼭 영국 신사 같군. 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리로 왔소? 파블로가 빈정대듯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다리를 폭파할 겁니다. 어떤 다리를? 아직은 밝힐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려드리지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모두 알아야 해. 그때 파블로만큼이나 체격이 큰 여인이 나타나 말을 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요. 겁쟁이 주제. 여인은 조던을 돌아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필라르예요. 남편은 예전에 용감했지만 지금은 겁이 많아져 술주정꾼이 되었지요. 안젤모 영감에게 들으니 폭파 전문가라고요? 네. 본인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본래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폭파할 거죠? 다리를 폭파할 겁니다. 잘 됐네요. 이참에 여기 있는 다리를 모두 폭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군요. 나는 이곳이 지긋지긋하거든요. 점심 준비가 되었으니 드세요. 맑고 명랑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던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치 사내 아이처럼 짧은 머리를 한 젊고 활기찬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리아예요. 국가주의자들에게 부모를 잃고 교도소에 갔다가 도망쳐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죠. 이번 일이 끝나면 데리고 가주었으면 해요. 필라르의 말에 조던이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공화파 본부 쪽에는 뭔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요. 뭐 피난민들의 아이를 돌보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잘 됐군요. 꼭 부탁해요. 내겐 딸 같은 아이니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조던을 바라보고 얼굴을 붉히며 살짝 웃었습니다. 조던은 마리아의 웃는 얼굴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화약이 터지는 전쟁터에 홀로 핀 들꽃처럼 말입니다. 정찰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작전을 할 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조던이 묻자 안젤모 영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겨우 5명 정도뿐이지 아마 건너편 지역대의 귀머거리 영감한테는 쓸만한 사람이 있을 거네.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던이 사람들과 다시 정찰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조던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파블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 손에는 술병을 든 채였지요. 이봐 신사 양반, 그거 다이너마이트 아니오? 맞습니다. 뇌관도 있어요. 위험한 걸 이 동굴에 두는 건 싫은데 불에서 멀리 둘 테니 염려 마십시오. 미리 말해두지만 다리 폭파할 때 나는 가지 않겠어. 파블로의 말에 필라르가 화난 듯한 고함을 쳤습니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당신이 가지 않아도 돼. 내가 가겠어. 나도 가겠소. 나도. 동굴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찬성하자 파블로는 심통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던이 불을 쬐며 이번 임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셨다면서요? 그렇소.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시는군요. 그런데 미국인이 왜 스페인 전쟁에 오셨나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비록 내 나라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곳을 국가주의자들이 짓밟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소. 조던의 말에 마리아는 놀란 듯했지만 곧 얼굴에 존경과 고마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소? 석 달쯤 됐어요. 조던은 마리아의 짧은 머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짧군요. 기르면 더 예쁠 텐데. 깎을 거예요. 깎인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머리를 깎거든요. 교도소를 옮기기 위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는데 기차가 폭파되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군요. 기차도 폭파해 보았나요? 서너 번쯤 해봤소. 그런데 이번 일이 끝나면 정말로 저를 데려갈 수 있나요? 살아남는다면 그럴 수 있겠죠? 조던은 마리아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치 오래 사귄 친구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두 사람은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동안 여자에게 관심이 간 적이 없는데 마리아, 당신을 보는 순간 온통 마음을 빼앗겼으니 나 스스로도 이상하오. 저도 당신을 보는 순간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함께 지내던 대원이나 가끔씩 일을 도우러 왔던 낯선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밤이 깊어지며 모닥불은 점차 빛을 잃어갔지만 조던과 마리아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조던은 마리아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끝나면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가주겠소? 당신이 원한다면요. 비록 반지는 없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조던은 반드시 임무를 성공하고 마리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폭파할 때까지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행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늘을 살펴본 파블로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비행기가 뜬 건 처음인걸? 처음 있는 일인걸? 적의 비행기가 많이 보인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오거리 영감님이 지휘하는 지역대는 여기서 멀리 있나요? 그렇게 멀지는 않소. 저 친구와 함께 가보구려. 조던은 파블로의 말대로 집시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스페인어를 잘하시던데 빌라도리드의 투우를 본 적 있습니까? 9월 축제가 열릴 때 본 적 있소. 그래요? 거기가 제 고향이랍니다. 아름다운 곳인데 이번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가족도 모두 죽었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귀머거리 영감의 지역대에 도착했습니다. 한쪽 귀를 듣지 못해 귀머거리로 통하는 지역대 대장은 조던을 만나자마자 불쑥 물었습니다. 다리는 언제 복구할 거요? 알고 계시는군요. 모레 아침입니다. 왜 오늘 밤에 하지 않지? 아침에 비행기들을 보지 못했나? 세고비아로 부대가 이동하는 걸세. 저기 부대를 전부 이동한다면 소용이 없을 텐데. 본부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안젤모 영감님을 보내 적의 부대가 옮겨간 곳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전을 도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8명 정도 있네. 할 일은 무언가? 전화선을 끊고 보초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까진 일이야 문제없지. 그런데 파블로는 뭘 하나? 아래쪽 전화선을 끊고 그쪽 초소를 맡아야죠. 알겠네. 작전이 시작되면 알려주게. 조던이 귀머거리 영감이 본부를 나와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 지금 스페인이야, 스페인. 스페인에 미국 사람이 주인공인 파블로가 아니지. 조던이 가가지고 국민들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전쟁이 나서 기존에 국가 권력을 주었던 국가주의자들이 국민들을 막 못살게 굴고 내쫓고 죽이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사람이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초여름이지만 깊은 산 중에는 이렇게 여름에도 가끔씩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던은 동굴 근처에서 필라르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와요. 내가 먼저 가서 저녁을 준비할 테니까. 눈치 빠른 필라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조던과 마리아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6개월 후에 만났다라면 좋을 뻔했어요.
마리아의 말에 조던이 이상한 듯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땐 머리가 길어져 있을 테니 조금 더 예뻐 보일 것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소. 예쁘게 보아주니 고마워요. 머리를 좀 만져봐도 될까요? 마리아는 말없이 머리를 조던이 가슴에 댔고 조던은 소중한 것을 만지는 듯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나도 이렇게 계속 당신의 머리를 만지고 있으면 좋겠소. 이번 일이 끝나면 꼭 함께 가는 거죠? 물론이요. 미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결혼할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꼭 끌어안고 이불을 맞추었습니다. 어느새 눈이 그치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동굴로 돌아간 조던이 저녁을 먹고 나자 안젤모 영감이 정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모레 다리를 폭파해야 하는데 파블로를 어떻게 하지? 겁쟁이인데다가 자칫 이를 방해할지도 모르는데. 안젤모 영감의 말을 들은 파블로는 조던을 노려보며 고함쳤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누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보다 못한 팔라르가 뛰어들었고 대원 가운데 하나가 파블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모두 그만두시오. 조던이 소리치자 파블로는 사람들을 한번 노려보고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염려마. 자, 술이나 마시자고. 그래, 신사를 위해서 위대한 여자 대장 필라를 위해서 건배. 얼마 후 다시 동굴로 돌아온 파블로가 조던에게 다가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생각해 보았는데 말이야. 나도 자네를 돕기로 했어.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요? 날씨가 좋아지니 마음도 바뀐 거야. 참 속도 편하네요. 좋아, 사실대로 말하지. 나도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는 없어. 게다가 여기를 떠나면 우선 그레도스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데려줄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날 밤 조던은 파블로를 믿어야 할지 어떨지를 생각하다가 편치 않은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보초를 서든 젊은이였습니다. 저기 나타났어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가서 살펴보니 말을 탄 적병 하나가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탕! 조던이 총이 불을 뿜자 적병은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 말을 붙잡아 오시오. 총소리에 놀란 지역대 대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거의 순철병 같군. 이곳까지 좀처럼 오지 않았는데 웬일일까? 어쨌든 준비를 해야겠소. 조던은 동굴 근처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솔가지를 덮어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 산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머거리 영감이 있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모양이야. 필라르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봐야지. 대원들이 모두 무기를 챙겨 일어서는데 조던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소. 이미 늦었으니까 우리는 이곳만이라도 지켜야 하오. 가엾은 영감. 얼마 후 안젤모 영감이 청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귀머거리 패가 전멸했어. 알고 있어요. 작전은 그대로 진행하는가? 약간은 어려워졌지만 못할 건 없어요. 조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화국 본부가 있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쯤 걸릴 거야.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써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시켜 전하도록 하세요. 보고서라니? 만약 공화군의 총공격이 앞당겨지면 다리를 폭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다시 한번 명령을 확인해야죠. 조던은 보고서를 썼고 안젤모 영감은 한 젊은이에게 보고서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들 편인 공화군이 총공격을 해서 국가주의자들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 다리를 폭파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하고 총공격을 지금 할 거면 다리를 폭파 안 하고 지금 안 할 거면 국가주의자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게 다리를 폭파시켜서 원래대로 막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조던은 보고서를 썼고 안젤모 영감은 한 젊은이에게 보고서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잘 들어요. 보고서는 반드시 사령관에게 전해야 돼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몹시도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사라진 술병을 찾기 위해 적군이 출동할지도 모르기에 모두 긴장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완전히 녹지 않아 산길을 오르기도 힘든 것이 다행이었죠. 조던은 보고서가 제대로 전달되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본래의 계획대로 내일은 다리를 폭파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조던과 마리아는 나란히 누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을의 촌장이셨어요. 어머니는 착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런데 국가주의자들이 마을을 점령하고 모두 총살시켰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공화국 만세라고 외치시며 쓰러지셨어요. 조던은 마리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힘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쁜 기억은 모두 잊도록 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까. 파블로가 없어졌어요. 필라르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던은 급히 동굴 한쪽에 둔 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그대로 있었지만 뇌관과 퓨즈를 넣어둔 작은 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공화국의 이름을 더럽힌 배신자 같으니. 필라르가 분하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다이너마이트만 있으면 다리를 폭파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귀머거리 영감님네 대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사람이 모자라서 걱정이요. 대원들은 모두 파블로를 욕하며 무기와 폭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동굴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던은 재빨리 권총을 뽑아 들고 언제든 발사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동굴로 들어온 인물은 파블로였습니다. 파블로 이 비겁자! 필라르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를 도와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폭파용 뇌관과 퓨즈는? 조던의 물음에 파블로는 머쓱한 듯 대답했습니다. 강물에 던져버렸어. 귀머거리 영감패도 전멸했는데 우리만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뇌관을 없앤 건데 막상 강에 던지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군. 생각이 바뀌다니? 어차피 순찰병을 죽인 이상 이곳에 더 있을 수는 없어. 그러자면 모두 도망가야 하는데 지리를 아는 것은 나뿐이니 내가 안내를 해야 하고 또 적의 추격을 막자면 다리를 폭파해야 해.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줄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왔어. 내가 청년들과 함께 귀머거리 영감패가 공격하기로 한 아래쪽 초소를 맞지. 조던은 다리 폭파 작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답이 없으니 다리를 폭파해야겠어. 나와 안젤모 영감님과 이곳 대원들은 위쪽 초소를 점령하고 다리에 폭파 장치를 할 것이오. 그동안 파블로 대장과 새로운 사람들은 아래쪽 초소의 보초들을 처치하고 이쪽으로 오시오. 다리를 폭파하고서 동굴에 남아있는 식구들과 함께 그레도스로 가는 거요. 거기서는 마드리드로 가기 쉬우니까.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야. 언제 시작하는가요? 날이 밝는 대로 해야지요. 동력에 해가 서서히 떠올라 휘뿌여 빛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각자 무기를 챙겨 굳은 표정으로 동굴을 나섰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동굴을 나서는 조던에게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꼭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일단 그레도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립시다. 제가 신부가 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지금 얘네 둘 사이의 대화는 다 스페인어로 하고 있는 거야. 스페인 지금 나라가 스페인이잖아. 미국 사람이 가서 있는데 미국 사람이 그 스페인 선생이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스페인 말로 지금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글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지. 타당 쾅쾅 콩 먹는 듯한 소리, 요란한 총소리와 폭음이 들렸습니다. 국가주의 군대의 병사들도 쓰러졌지만 아군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초소는 점령했지만 남은 대원은 조던과 안젤모 영감뿐이었습니다. 안젤모 영감이 경계를 서는 동안 조던은 다리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뇌관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도화선까지 만들어 길게 이어야 했습니다. 빨리 해! 저기 트럭이 오고 있어! 안젤모 영감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조던은 재빨리 올라와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도화선이 타 들어가는 동안 적의 트럭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쾅쾅! 귀를 찌르는 듯한 엄청난 폭음을 내며 다리가 동강나면서 부서진 조각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조던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안젤모 영감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파편에 맞았는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조던은 슬퍼할 새도 없이 필라르가 기다리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파블로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 모두 죽었다고. 적이 쫓아오고 있으니 빨리 피해야 돼. 조던과 필라르, 파블로를 비롯해 동굴에서 기다리던 마리아와 몇몇 대원은 모두 말을 탔습니다. 이제 그레도스까지 가기만 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수도인 마드리드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출발이다. 큰 길 근처에 이르자 요란한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원들은 침착하게 한 명씩 큰 길을 건넜고 마지막으로 조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던이 길을 건너는 순간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조던은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서둘러 길을 건너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조던! 마리아가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마리아, 나는 틀렸어. 함께 가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오. 조던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라르, 기관총과 탄약을 주고 마리아를 데리고 떠나시오. 내가 적을 막을 테니까. 마리아는 울며 함께 있겠다고 매달렸지만 필라르는 억지로 마리아를 끌고 갔습니다. 필라르가 여자 대장이지. 아까 거기. 필라르는 억지로 마리아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필라르 역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적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던은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힘차게 방울사를 당겼습니다. 스페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 인간 내면을 파헤친 작가. 이렇게 해서 끝났어. 조던은 마리아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부상당하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포탄이 날아와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해서 말을 타거나 걸을 수조차 없으니까 자기한테 기관총을 달라고 그랬고 자기가 혼자 국가주의자 살인마들을 막으면서 군인들을 막으면서 마리아랑 필라르를 보냈지. 그러면서 끝나네. 제목이 근데 참 특이하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냥 아빠는 제목만 들었을 때 미국 사람인 조던이 왜 스페인에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착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목숨 바쳐서. 그러니까 종소리 교회 종소리나 뭐 성당의 종소리나 종소리 절의 종소리나 종을 치면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 아닐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제목인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을 울린다는 거고 그 종소리는 종을 울리는 건 나의 노력이고 나의 희생이고 종소리는 그 희생에 대한 어떤 성과, 희망 이런 거 아닐까? 평가를 보자. 이게 작가가 어네스트 밀러 해밍웨이야. 해밍웨이 미국의 작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인간 내면을 파헤친 작가. 1899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오크파크에서 출생한 어네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의사인 아버지와 음악 미술에 뛰어난 어머니에게서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등학생 때부터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글재주를 살려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적십자 요원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해밍웨이는 이탈리아의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생관을 바꾼 계기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야. 장화시는 모양으로 된 이탈리아. 이후 파리 특파원으로 그리스 터키 전쟁을 보도하면서 제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써서 쓴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대열을 낳기 위한 늙은 어부의 고독한 싸움을 그린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 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당대 최고의 소설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외 살인자, 킬리만자로의 눈 등 주옥같은 단편 작품도 썼지요. 개인의 자유를 묻다. 해밍웨이는 전쟁에 참가한 후 전쟁과 인간, 전체와 개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1940년 장편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썼습니다. 구성이 단순한 이 작품은 해밍웨이가 직접 참가했던 스페인 내전을 바탕으로 1937년 스페인에서의 사흘간을 그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이야기지. 주인공 조던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극복하고 신념에 따라 게릴라 부대에서
프랑코파와 맞서 싸우는 그 아까 국가주의 그 불황당 같은 놈들이지. 사람들 막 죽였던 프랑코파와 맞서 싸우는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반파시스트 투쟁에 참여했던 해밍웨이의 체험이 표현된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 위기에 처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 소설은 이처럼 의식 있는 성향을 창작의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현재 문명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삶을 고통과 혼란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삶의 패배가 갖는 중요한 가치를 찬양하는 사상적인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1952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코파는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파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프랑코 장군 측을 말합니다. 파시스트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폭력적인 통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랑코파가 믿었던 정치적인 그 방향, 신념이 파시즘이었어.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야,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가는 거야, 그 길로. 그렇게 정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골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도시 전체가 잘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근데 아빠가 알기로는 실제로 스페인 내전에서는 프랑코파가 승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좀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당시 파시즘이 되게 유행을 했었지. 나중에 영화 보면 좋겠다. 그치? 영화 한번 보자.